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얼마 전 12.16 고강도 종합부동산 대책에도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서울 아파트값 1.2% 상승을 예상했고 부동산 114 역시 강보합을 전망하고 있다는 기사들을 앞다투어 내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사녀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동 출연해서 1994년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이죠. 주택건설업체들이 모여 창설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취지가 들어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 시작된 대한주택보증은 쉽게 말해 건설사들이 만든 업체라는 뜻이니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해석을 건설사들에게 유리하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114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2020년 앞으로 1년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지금 계획된 정책들만 하더라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간단히 짚어보며 핵심 정책들만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1월은 장특공제 혜택 축소 및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 그리고 취득세율 개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 최대 45%에서 MB정부 시작과 동시에 최대 80%로 대폭 혜택이 늘어났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많은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을 올려주는 제도였을 뿐 실질적인 효과는 빠르게 손바뀜을 하며 급격히 시세 교란을 하는 투기 세력을 막는 효과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거주 요건을 추가하면서 다주택자들의 혜택이 대폭 감소되는 효과와 버티면 버틸수록 규제 강화로 차익을 먹기 힘들어진다는 심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으로 인해 9억 이상의 고가 1주택자 또는 2주택자가 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즉시 회수하기 때문에 2주택 수요와 고가 1주택자 매입 수요들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12.16 부동산 정책과 함께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정책들로 다주택 투기 수요들의 매수 심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실수요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나 아직 높은 가격과 강화된 규제, 그리고 하락 예감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수요는 급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2월에는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및 주택 청약 시스템 이관, 계약서에 중개보수 기입 등이 있는데요.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으로 자전거래 등의 시세 교란 행위가 급격히 줄 것으로 예상되죠. 3월부터는 자금 조달 계획서 및 거래소명 강화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생산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집을 산다든지 지금 30대 수요가 서울의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자금 출처가 면밀히 검토되면서 탈세하며 불법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또 불법 전매 시 청약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를 통해 분양권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고 분양권 때부터 쌓이는 거품 역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불법 전매는 암암리에 계속 진행되는 만큼 청약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분양권에 붙인 프리미엄 전액 회수 및 과태료 부과 등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네요. 현재 12.16 정책으로 인해 한때 24억을 호가로 부르던 음마 아파트가 지금은 20억보다도 낮은 호가로 나올 만큼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분기 내 수요를 더 많이 떨어뜨릴 여러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회복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4월에는 매수 심리를 다시 한번 위축시키고 가격을 강제적으로 하락시킬 커다란 정책이 시작되죠. 바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입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들과 과천, 하남, 광명 등에 시행되는 만큼 매수 대기 수요들이 청약 수요로 대규모 갈아탈 것으로 보이네요. 가끔 공급 부족이니 청약 가점 및 경쟁률 상승이니 말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시행되기 전에 계속되는 호도일 뿐 시행된 후에는 건설사들의 시세 띄우기를 할 필요가 없어지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안정되는 효과를 보입니다. 과거에도 시행 후에 호도 기사들처럼 되지 않고 청약 가점이나 경쟁률도
금방 안정되었죠. 이후 6월에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종료로 인해 상반기 내 다주택자들이 장기 보유하고 있는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며 8월에는 허위 매물에 대한 법이 강화되면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입주민 담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호가 거래가 줄고 급매물도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시행되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부동산 정상화는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에 적어도 4월에 있을 총선 전까지는 서울 아파트가 상승하지 않도록 꾸준히 하방 압력을 넣을 것이며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게 되면 바로 추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거죠. 총선 이후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거 전까지 하락세를 만들었다고 해서 규제가 더 약해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과감한 정책들을 사용해 확실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탄 돌리기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대전이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투기꾼들이 날뛰고 있는 부산 등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규제 지역임에도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벗어난 성남이나 서울 기타 외곽 지역들이 분양가 상한제로 추가 지정될 수도 있겠죠. 결국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들의 매물이 나와야 결국 서민 주거지 안정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들이 보유세를 피해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방법인 임대사업자나 증여에 대한 혜택 축소 및 규제 강화가 되는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러 임대사업자로 정부가 토끼몰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총선 이후 이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할 정책이 계획된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이 와중에도 아직은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는 유동성, 화폐가치 하락, 저금리, 특히 저금리로 이야기를 많이 하며 아직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하는 먼 목토시 같은 가면을 쓰고 나온 사람도 있는데요. PIR이 올랐지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06년보다 더 낮으니 아직은 더 오를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었죠.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중위 가격의 주택에 중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LTV 47.9%, DTI 25.7%를 기준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력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이미 100을 넘어 부담이 크다는 지표가 나왔음에도 2006년 말에서 2007년쯤보다 낮기에 그만큼 버틸 여력이 더 있으니 상승은 지속된다는 어이없는 의견이었죠. 결국 보유세가 강화되며 다주택,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점점 더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저금리만 반영된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게다가 지금 PIR을 보면 2014년 11.35년에서 지금은 16.23년으로 5년 동안 5년이 올랐죠. 같은 기간 서울의 경우는 13.45년에서 20.71년으로 7년이 올랐고요. 이렇게 집값 거품은 쌓였고 반대로 대출 규제는 더욱 강하게 들어가고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력이 부족해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입하고 나서 부담이 줄어들면 뭐 하나요? 우선 살 수조차 없는데 유동성이 늘어난다고요? 상위 1%가 예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나머지 99%는 아직도 집을 사기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현금 부자들의 부동산 심리는 지금 많이 죽은 상황이고요. 결국 고가주택과 다주택을 잡으면 9억 이하 아파트라든지 비규제 지역 아파트라든지 이런 호도와 상관없이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며 지금 그 모든 게 차근차근 강화되고 있는 이상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완화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상 현상을 내버려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16 대책이 10일 지난 상황에서 수요들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고 고가주택일수록 빠르게 호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돈줄을 막아버린 만큼 이 추세는 2020년 내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만일 올해 하반기처럼 다시 비정상적인 상승세가 보인다면 또다시 강력한 정책으로 다시 규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노릴 것입니다. 몇 개월간의 상승세를 보고 계속 상승한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정상적으로 상승한 것 같나요? 규제가 강화되는데도 상승한다는 건 시장 논리가 아니라 손해를 보기 싫은 투기꾼들의 호가 담합일 뿐이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린 호가로 거래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대로 행동해주는 것이며, 내가 힘겹게 모은 자산을 그들에게 불로소득으로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내후년 점점 더 강화되는 보유세로 투기꾼들의 여력은 점점 더 떨어져 갈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지금은 센 척하면서 호가를 더 올려서 매수 심리를 유도하고 있을 뿐, 시간이 지날수록 쫄리는 건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투기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더욱더 강력한 규제로 자기들 목줄을 죄고 있을 뿐이고요. 그러니 올해 하반기 다시 비정상적인 상승세가 나왔다고 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성급하게 매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더 힘을 받는다면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점점 더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상화의 길로 가는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